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의 법칙들이 무너지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의 혼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폭풍 후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리더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은 HSBC, GIC,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 CEO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거대한 재편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업 현대자동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사장은 지금의 도전을 거대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주영 창업회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현대의 정신,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대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향후 4년간 미국에만 26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도 향후 5년간 1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각 시장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려 현지화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의 파도를 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한국에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단속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엇박자 속에 벌어진 이 해프닝은 백악관이 직접 사과 전화를 할 정도로 큰 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투자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 이민 당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전문 인력의 이동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현대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규제와 시장 상황에 맞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리빨리 문화가 글로벌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전기차만 고집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유연성, 이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의 생존을 넘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로벌은행 HSBC의 조르주 에레더리 CEO는 세상이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과거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소비한다는 단순한 공식이 이제 아시아가 만들고 아시아가 소비한다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세계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이 이동하며 재구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 기술, 데이터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몇몇 전략 자산들은 높은 장벽에 둘러싸여 분열될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전체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 몇몇 중요한 다리와 터널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략 자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는 여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의 림차오 키앗 회장은 이 변화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경기 순환에 따른 주기적 변화, 둘째는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예측 가능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학, 인공지능, 기후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즉, 거대한 기술 기업과 자본은 더욱 부유해지며 이로 솟구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쪽은 끝없이 추락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는 이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본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더욱 집중될 것이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IC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역 전쟁이나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금융 시스템의 무기화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달러 기반의 금융 결제 시스템이 특정 국가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순간 그 파급 효과는 무역 관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마치 유엔 안보리의 통제를 받아야 할 글로벌 공공재와 같다고 말하며 이 최후의 보루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로합니다. 만약 이 금융의 파이프라인마저 막히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후폭풍이 전 세계를 덮칠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기업 엔비전의 레이장 CEO는 기술 혁신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이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 제로섬 게임의 판을 깨고 모두가 나눠 가질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하여 사막의 바람과 폐수만으로 비싼 석유나 가스로 만드는 것과 비슷한 가격에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어떻게 지정학적 자원 전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과거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듯 이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국가가 각자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현대의 증기기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거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분명 분열되고 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어선 금융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고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빠른 적응력, 그리고 이기를 기회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 정신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대차의 마지막 말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